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40대, 50대라면, 그리고 20대, 30대 자녀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자녀보다 얼마나 더 벌고 있을까? 2배? 아니면 3배?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충격적인 현상, 바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의 출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16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단 8년 만에 세대 간 소득 격차가 2배로 벌어졌거든요. 그것도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 기준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문제를 낱낱이 살펴보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보시죠. 대기업 임원 A씨, 올해 59세입니다. 세후 월급이 1,30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상위 소득자죠. 그런데 이분의 두 아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남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차남은 아직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고요. 두 아들의 소득을 합쳐도 350만 원, 아버지 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의 월세까지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140만 원씩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땠나요? 30대만 되면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명절 때 선물 사드리고 부모님 병원비 걱정하던 게 당연했잖아요. 그게 불과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30대가 넘어도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를 대주는 게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볼까요? 2016년 20대 30대와 40대 50대의 실질임금 격차는 13%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6%입니다. 단 8년 만에 2배로 벌어진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2016년에는 두 세대 간 연소득 차이가 56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1,223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660만 원이나 더 벌어진 거죠. 이게 단 8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의 질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대 30대의 비정규직 비율이 32%입니다. 40대 50대는 29%고요. 젊은 세대가 더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봉제입니다. 한국의 30년 차 직장인 임금은 신입의 2.95배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평균 1.6, 1.7배 정도예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에서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텼느냐가 월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실력이 뛰어난 30대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 젊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줍니다. 반면 50대 직원은 실제 업무 기여도와 상관없이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높은 임금을 받죠.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회사가 매년 크게 성장하니까 신입도 몇 년만 버티면 금방 월급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성장 시대입니다. 파이가 커지지 않으니까 기성세대의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면 어디선가 비용을 줄여야 해요. 그 희생양이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2017년 정년 연장이 본격화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인 일자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고임금 장기 근속자들이 회사에 더 오래 남게 됐어요. 이들의 임금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둘째, 신입 초임을 억제해요. 셋째,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결국 정년 연장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임금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에요.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한정된 파일을 놓고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만든 구조가 문제인 거죠.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저성장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세대였던 80년대, 9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한국 경제는 연평균 6에서 10%씩 성장했습니다. 파이가 매년 커졌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금방 월급이 올랐고 중견 직원도 더 많이 받았고 임원급도 풍족했죠. 모두가 잘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020년대 들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에서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파이가 거의 안 커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기존의 몫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청년 세대의 몫이 줄어듭니다. 고성장 시대에는 10개였던 파이가 매년 12개, 15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든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10개였던 파이가 10개 아니면 1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3개씩 가져가던 사람들이 그대로 3개를 가져가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1개도 못 가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중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형벌은 노동시장 진입 장벽입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펙 쌓느라, 자격증 따느라, 인턴하느라 20대를 다 보내요. 그런데 어렵게 취업해도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형벌은 낮은 임금의 가치기입니다. 연공 서열 체계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낮은 임금에 머물러야 해요. 게다가 저성장 시대라 회사도 여유가 없어요. 신입이나 주니어 직원에게 투자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출현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6.25 전쟁 직후도 아닙니다. 바로 2025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구조에서는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세대 간 소득 격차가 8년 만에 2배로 벌어졌습니다. 둘째, 그 원인은 연공서열 임금체계, 정년 연장, 그리고 저성장입니다. 셋째, 청년 세대는 이중 형벌 속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천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세대 갈등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대, 50대가 나쁘다? 아니에요. 그들도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위치에 온 겁니다. 20대, 30대가 나약하다? 천만에요.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사정책,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분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40대, 50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이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20대, 30대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업에, 정부에, 그리고 사회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